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장중 잠깐 HLB를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매일 장중 살펴보고요. 아직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관한 특별한 이슈라든가 리보세라님의 특별한 이슈는 없고 블랙록 펀드가 좀 빠져나간 게 마음에 걸리죠. 좀 더 매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랙록 펀드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일단 예상을 하는 거죠. 손절을 좀 쳤기 때문에 결국은 나올 물량이 좀 더 있고 지분율이 5% 이상일 때는 공시를 하지만 며칠 동안의 매도로 인해서 지분율이 5%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공시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우리가 모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HLB 월봉 차트를 보면 35,000원대 34,000원 이탈하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아직은 잘 붙어 있어요. 이 자리를 좀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역시나 중기적인 추세인 주봉이 전혀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최저점 다 찍었고 웬만하면 돌아가줄 만한데 아직은 이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염려스러운 상황이긴 해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도 올라가지만은 않듯이 주식은 또 어디까지만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언젠가 저점을 잡을 거니까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은 점이 있어도 역시 어느 정도는 바닥을 그리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HLB 생명과학을 봐도 역시 월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선에 붙어 있는데 20개월선 가격이 11,900원이에요. 지금 100원 차이죠. 아슬아슬해요. 이 자리 좀 깨지 않아야 되고 깨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역시 추세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완벽하게 5선을 장악해야 되는데 아직도 오늘 수요일이긴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 이틀 안이라도 장악해주면 좋지만 어쨌건 아직은 장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십자도지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이 반전 캔들은 좀 생겼는데 사실 내일 돼봐야 알겠죠. 이 격이 좀 모여지는 과정이 중요해서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넥스사이언스도 역시 이렇게 도지형이 생겼는데 이렇게 도지형이 생겼죠.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월봉에서는 아슬아슬하죠. 지금 10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최초의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20개월선까지는 가고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중간에 반등을 해도 결국 이 자리까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리스크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5선 이탈하면 안 되는데 물론 내일 내일모레 이틀 동안 회복해 줄 수는 있지만 아직은 밑에 깨져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제 도지형 캔들이 생기긴 했는데 또 이쁘게 추세 전환이 돼서 내일쯤 돌아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건 저는 HLB 제약을 보는데 20개월선 밑에 있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고 예전에 많이 올라왔었죠. 밑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심한 조정을 겪고 있고 20개월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깨졌다는 얘기에 따라서 항상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는 즉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봉에서 5선을 장악해 줘야 되는데 저번 주까지 캔들이 좋아서 이번 주에 장악해 줬으면 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목요일 금요일 제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내일모레도 돌파해서 안착해 주면 추세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일봉에서는 옆으로 가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13,000원대를 기준으로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옆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옆으로 간다거나 깨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 매수세가 하는 거죠. 매수세가 없고 매도세가 너무 강해지면 당연히 깰 자리를 다 깬다는 얘기죠. 지지선을 깬다는 얘기는 분명히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자, 아직은 그 매도세가 세지 않은 편이고 HLB 테라피틱스만이 5개월 선에서 아무래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는 5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역시나 20주선을 기준으로 잘 돌아나가고 있어서 상황은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선 딱 찍고 돌아나가는데 이런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괜찮긴 하지만 단기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241선, 21선을 기준으로 손절하는 게 아무 좋아 보이고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매수. 박스권에 갇혀 있죠. 아직도 박스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단에 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HLB 파워도 거래량이 거의 없죠. 월봉에서 20개월선 위에 잘 유지해주고 있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주봉에서 5선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HLB 그룹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5선 위에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옆으로 가고 있죠. 옆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수렴이 있어야 급등할 자격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HLB나 HLB 지지부진해서 속들 많이 상하실 텐데요. 어느 정도는 많이 밀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HLB 그룹주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매일 살펴보는 제약바이오주들도 엄청 대바닥이 와 있어요. 대단하죠. 물론 오늘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며칠 동안 좀 살펴봤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곤 있어요.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도 결국 가만히 보면 완전 대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들 전체가 다 대바닥권이니까 너무 내가 갖고 있는 HLB만 저럴까라고 이렇게까지 굳이 너무 무리하게 생각 안 하셔도 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재택근무 관련하고 이것 좀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확실히 이쪽 섹터가 강하죠. 재택근무가. 사회적 이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침에 살펴드린 소프트뱅크 캠프가 이제 24%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알서포트, ECS, 링네트 등 전부 다 좋은 모습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음악평론 관련인데 긴 꼬리들 달았죠. 음악평론 관련주도 전체로 낮은 위치에 있는 SY 오텍, 원방테크 정도는 관심권에 봐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재택근무라든가 이 음악평론 같은 경우에 단기로다가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날 때 차익 실현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장중에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